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유튜브 버전 오늘의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조금 이제 재미없는 그리고 이제 하락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시장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우선 미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해외 증시에서 엄청난 영향이 있었거나 이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웠죠. 그러니까 보통 미증시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장 초반에 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 출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미증시가 휴장이었고 또 유럽 증시는 또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딱히 밀릴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증시 영향은 초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장중에 전해진 해외 쪽 변수도 그렇게 심각한 재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전 세계에서 보면 중요한 제품 공급자, 그다음에 이제 제품 소비자 이 두 가지 역할을 지금은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입 지표 가지고 경제, 소비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출입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거는 글로벌 경기, 소비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핑계를 찾자면 그 월요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최대치 기록을 했잖아요. 확진자가 이제 급증까지는 아니고 이제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그 델타 변이 확산이 다시 또 커지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좀 자극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정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ECB,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유럽에서 경기 부양책을 조금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들이 혹시 유럽계 자금이라든가 이런 외국인들이 여기에 반응을 해서 자금을 빼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의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늘 시장이 눌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증시가 멀쩡했기 때문에 이런 재료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대충 보면 만기가 이번 주잖아요. 그러니까 만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만기 주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만기 앞두고 있다라는 시기적인 특성, 그다음에 이제 일부 확진자라든가 이런 어떤 다음에 테이퍼링 ECB 관련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항대에서 살짝 눌리는 정도의 반응이 나왔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증시를 좀 요약해 보자면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차트로 보면 이게 딱 보면 여기서 저항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러고 있었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121선 이 파란색 선이 이제 121선인데 121선 시원스럽게 딱 돌파하고 그 다음부터 보면 그 선에서 거의 매일 이탈했다 회복했다 이탈했다 회복됐다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1선 부근에서 투자자들이 뭔가 좀 저항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고점이 3200포인트였는데 3200포인트, 그러니까 121선과 3200포인트가 저항과 공방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봐도 하락했던 거에 한 절반 정도 조금 더 복원해 놓고 그 이상 올라가기에는 뭔가 좀 한 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투자자들이 좀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반등까지는 나왔는데 완전히 다시 복원되기에는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으로 봐도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다가 오늘 순매도 적은 규모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 휴장 이후에 첫 번째 거래였기 때문에 나름 오늘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도로 대응을 했고 기관은 사실 금융투자만 매도했기 때문에 의미를 두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동반 매도, 개인만 매수 이런 어떤 형태가 됐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기관은 지금 11일째인가요? 그러니까 11일 연속해서 순매도.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지수는 나쁘지 않았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양 시원스럽게 올라가기에는 좀 수급도 별로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거, 전기전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하고 금융업종은 이제 묶어서 보면 되고, 이건 이제 카카오뱅크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렇고, 전기전자 업종 팔았죠. 보면 대형주, 중형주까지는 팔고, 소형주를 매수하고, 기관도 대형주 팔고, 중성주 매수하고,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 매도가 집중된 거 봐서는, 이게 만기 좀 의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이 있죠. 그거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도 철강 업종은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철강주 최근에 제품 가격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반응 이게 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특징주로 잡혔다. 수급에서도 특징 업종으로 잡혔다. 그 외에는 동반 매수한 게 별로 없어요. 비금속 광물 정도 있었는데 따로따로
네, 건설도 좀 동반 매수가 있었고, 근데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러니까 동시 매수한 거 별로 없이 그냥 수급도 이렇게 그다지 재밌기는 좀 쉽지 않은 날이었다. 요게 좀 티가 나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그 코스닥에서 화학 업종으로 집계가 되는 게 이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업종으로는 코스닥에서 화학 업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의 매수가 유난히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좀 매도가 잡혔고, 뭐 IT 하드웨어나 뭐 반도체 이거는 이제 같이 분류가 되는데 반도체 쪽은 좀 매도를 했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서는 철강,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에 수급이 좀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기관이 그 다음으로 많이 매수한 건 이제 오락문화, 요거 엔터주가 오락문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쪽도 조금 공을 들였다. 예, 요게 이제 오늘 장 정도의 특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주체별 종목들로 보면 그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오늘 많이 팔았죠. 한 1,100억 정도. 카카오뱅크 팔고 하이닉스도 팔고. 근데 매수 보면 포스코, 현대제철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강주 샀고,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S-오일, 뭐 이제 화학업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다음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철강과 화학업종을 좀 주로 샀구나. 그리고 2차 전지, LG화학, 삼성, SDI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2차 전지 산 거고, 철강과 2차 전지 쪽으로 공을 들였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전기전자를 팔고 인터넷주도 팔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팔아서 저런 어떤 종목군들을 샀다. 요게 이제 기관 쪽의 특징이었고, 외국인들은 이제 삼성전자 열심히 매수하다가 오늘은 모처럼 좀 많이 팔았죠. 그다음에 NC소프트 팔고 LG화학, 후성 이런 거 좀 팔고, 반면에 매수는 역시 포스코, 삼성, SDI,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 뭐 카카오, SK하이닉스, 하여튼 이렇게 좀 업종 내에서도 약간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는 삼성전자는 팔면서 하이닉스는 매수하고, 그다음에 LG화학은 팔면서 삼성, SDI는 매수하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팔고 모비스는 또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관성, 어떤 업종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그냥 좀 제가 보기에는 만기 의식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뭐 하루 갖고는 모르니까 이후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좀 티가 나죠. 네, 2차 전지 쪽이 확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매수가 좀 많이 집중돼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매도 쪽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매도 쪽을 이렇게 그 특정 산업의 집중적인 매도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매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보면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 첨보,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SM, 오락문화 쪽에서 이제 SM을 집중 매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매수해서,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2차 전지를 양쪽이 전부 다 좀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기관은 거기에 이제 SM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JYP가 있었잖아요. YG엔터가 있고, 그 엔터주 쪽을 조금 신경을 썼다, 기관 쪽은. 예, 이렇게 이제 업종별로 보면, 예, 이런 특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주를 좀 살펴보면, 오늘 뭐 2차 전지주가 되게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첨보라는 종목이 되게 강했죠. 이게 사실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짜리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주주 물량 빼고 나면 45% 정도 오니까 한 450만 주고, 거기 또 외국인들 지분이 있어서 실제로 유통 주식은 한 400만 주 정도 될 거예요. 예, 그 정도 되는 주식인데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첨보 보면 산업 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원재료, 소재 만드는 회사인데 주로 이게 조미료?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 그러니까 조미료 역할을 한, 조미료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핵심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일부에서는 이거 뭐 마법의 가루라는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첨가제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2차 전지주로만 생각을 하지만 디스플레이, 반도체, 의약품 이런 거 쪽에도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LCD 쪽이어갖고, 이게 한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이 회사가. LCD가 사형산업까지 인식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OLED,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부터 완전히 이제 각광을 받는 회사로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주목을 받는 게, 이게 첨보 첨가제에 딱 집어넣으면 그 배터리 수명 향상된다, 충전 시간을 앞당긴다,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뭐 또 온도에 따라서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온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요 그림은 첨보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IR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은 거예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첨보 회사 홈페이지 가셔갖고 IR 자료 다운받으시면 가장 최근에 IR 했던 거
그 PPT로 올려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딱 보면 2차 전지 분야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첨가제 부분 세계 1위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2차 전지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받는 회사. 그리고 이제 이게 회사가 특징이 이제 다른 업체에다 결제 대금 받기로 약속을 했다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없대요. 예, 그게 또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이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 것 같이 맞다. 제가 이제 매일 그 마감 시황 방송하는 게 목적이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팟캐스트에서는 특징주 언급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보여드리는 방송에서는 이제 특징주 분석을 하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 툭툭 설명을 가볍게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뭐 후성이라든가 KMW라든가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간단하게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앞으로도 계속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첨보 간단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특이한 게 그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루미늄 관련해서 뭐 남선 알루미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철강, 비철 금속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휴스틸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차트로 봐서는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알루미늄 강세 보인 이유를 보면 기니에서 쿠데타가 벌어졌다. 그래서 쿠데타 때문에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기가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기니하고 알루미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니가 왜 상관이 있냐면 알루미늄의 원료가 그 보크사이트라는 거예요. 이 보크사이트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 보크사이트를 가지고 그 알루미늄을 만드는 그런 어떤 이제 과정이 있거든요. 이걸 녹여요. 예, 이걸 갖다가 이제 녹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수산 알루미늄이라는 걸 녹입니다. 녹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를 해요. 녹이면 막 이것저것 불순물 액체 상태가 되면 이것 걸러내고 하면 이제 불순물이 빠지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정제하고 그 다음에 또 가열하고 하면서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 원료가 되는 보크사이트를 기니에서 만들어내요. 네, 그러면 이제 기니라는 나라 별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싶겠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기니하고 축구가 한 조에 엮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최소한 비겨야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8강에. 근데 전반전에 3대 0으로 져버렸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3대 3인가 따라가가지고 결국엔 8강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거 이외에는 기니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었는데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보크사이트 매장량하고 이제 생산량이거든요. 보시면 매장량은 뭐 압도적이죠. 기니가. 예, 추정치니까 이제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압도적인데 생산량은 전 세계 3위거든요. 그러니까 기니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보크사이트를 갖다가 이제 들여와서 이걸 가공해서 이제 알루미늄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기니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혹시 여기서 원재료 공급을 못하게 되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각 나라별로 보면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있나 봐요. 보크사이트 재고가. 근데 이제 재고가 있으면 또 어떤 게 생기냐면 사람들은 기니에서 공급을 못할 거기 때문에 제품 가격은 어차피 올라간다. 근데 재고가 있으니까 저 회사는 재고한 거 가치가 엄청나게 급등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 때 들여왔을 텐데 재고는 급등을 했고 그럼 제품 판매할 때는 바로 반영해서 팔아버리면 되게 비싸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이게 이제 철강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장기화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쿠데타 이렇게 해서 장악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나라 살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지금 그 나라에서 대표적인 어떤 경제를 지탱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기네들도 계속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수출을 막을 리는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쿠데타라는 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예, 어쨌든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좀 정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로는 2차 전지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 좀 튀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증시로 돌아가서 보면 그 어떤 그 포인트들이 있나 오늘 이후에 어떤 투자 포인트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실은 오늘 외국인들이 휴장 이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좀 반응이 중요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만약에 땡겨서 올렸으면 만기고 뭐고 그냥 가라보다 이렇게 봤을 텐데
이제 만기를 의식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했다라는 거는 또 만기가 아니라 정말 매도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기 영향인지 아니면 그동안 연속해서 매수했던 게 매수 전환이 아니었다, 착각이었다, 그냥 박스권 이상은 우리 증시는 어렵다, 당분간은 이렇게 그냥 뱅뱅 맴돌 것 같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기를 의식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의 진정성은 금요일 이후, 예, 그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수급은 사실 뭐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그렇게 의미 두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200포인트를 지금 계속 이 근처에서 시원스럽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번 주에 만기라서 그렇지만 지난주에 돌파하려면 했을 텐데 시원스럽게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게 투자자들의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큰 게 들어와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오늘 국내 전 인구 대비 접종률이 60% 1차 접종률이 넘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접종률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진자가 줄어들고 일상생활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로 투자자들이 좀 인식이 되면, 이게 단지 뭐 우리나라 내수가 활성화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외환시장 안정되면서 외국인들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게 재료가 되거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뭔가 좀 삼성전자 같은 무슨 대형주 군이, 뭐 삼성전자가 됐든 뭐 현대차가 됐든 뭐가 됐든 대형주군이 강한 이슈가 나와서 이제 확 튕겨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거나, 요렇게 해서 업종에서 또는 이제 증시 주변 재료에서 뭔가 큰 거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모멘텀이 뭐가 나올지 이제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 박스권 정도밖에 못 간다,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생각하게 되니까 좀 필요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은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수 대비 조금 더 빠졌던, 최근에 지수보다 소외받았던 게 엔터준데 올라갔잖아요. 어제는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든가 LG화학이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됐고, 오늘은 엔터주가 최근에 그동안 엄청 강했던 종목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밀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전을 했었는데, 어쨌든 단기 낙폭 과대주들이 좀 반격을 하는 측면이 있고, 어떤 거는 또 강세 종목이 계속 가는 경향이 있고, 이게 좀 갈려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특성이 두 개 다 섞어서 갈 수도 있고, 하나가 완전히 주도주로 이제 등극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 이를 때는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나올 때 한 개도 놓쳐서는 안 된다 말씀 계속 드리는데, 지금이 좀 그런 때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계속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는 일본과 중국 증시가 강했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기일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런 건지, 우리가 소외되고 중일 증시 쪽에 관심도가 넘어가는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 아시아 증시 오늘 마감된 추이를 보시면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근데 대만하고 우리가 좀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우리는 이제 IT로 대표되는 거라서 반도체 쪽, IT 쪽을 조금 한 발 물러서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하루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대만이 또 빠져서 그 IT에 대해서 뭔가 좀 추춤거리는 이슈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추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면 투자자들이 반복이 아니라 그걸 하나의 추세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길게 이어지지 않고, 또 대만하고 우리하고 좀 같이 움직이는 것도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뭐 내일 이후에는 좀 점검을 해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었고, 그냥 특징적인 어떤 업종별 특징만 잡힌 하루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이후에 또 변수가 별의별 게 또 등장할 거예요. 그런 변수 나올 때마다 내용들을 잘 정돈을 해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뭐 구독하기 하고 알림을 해놔야 이 마감 방송 올라갔을 때 바로바로 딱 뜨거든요. 그래서 알림 설정 많이들 해주시고, 다음에 또 구독하기 버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